안녕하세요. 오늘 바람이 아주 살랑살랑 부는 월요일 오전 10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은 가장 바쁜 날이 될 것 같은 월요일이었는데요. 월요일이죠. 이제 시작이죠. 10시니까. 오늘 저희 둘째 아들이 정말 제가 예전 영상에서 12월 27일 날 군에 입대를 했던 저희 둘째 아들이 말년 휴가를 나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한 11시, 보통은 한 11시 반쯤 되면 아이가 오는데요. 차를 하나 보내고 버스 아마 굉장히 사람이 많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온다고 늦게 점심까지 먹고 온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지도 않게 지금 아들을 기다리다가 남는 시간에 뭐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또 찍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이제 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이제 여름으로 진짜 하루하루 이제 한여름으로 달려가고 있는 요즘 같은 계절에 조금이라도 꽃이 있을 때 찍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지금 찍고 있기도 하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댓글 중에 뿌리파리 어떻게 대처하시냐고 하는 그런 댓글을 받았습니다. 뿌리파리가 정말 제라늄을 키우시는 분들은 돌치덩이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뿌리파리가 완전히 하나도 없는 집은 아마 없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듭니다. 왜냐하면 저도 나름 벌레를 싫어하고 제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제라늄 찍으면서 말로 할게요. 뭘 보여드리고 이러는 것보다는 제가 그동안 뿌리파리를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얘기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와중에 이 아이 이름 누군지 아시죠? 이 아이 미미입니다. 미미. 이렇게 같이 이렇게 봤을 때 참 색깔이 예쁘죠? 미미를 왜 저는 이렇게 예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섞여 있을 때 이런 모습 참 예쁘죠? 다양한 색깔로 이렇게 요 앞에 있는 거는 스윙초이고요. 이렇게 제가 예뻐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 가운데 있게 됐네요. 흰색과 중간 분홍과 이렇게 잘 섞여 있는 이 모습이 참 아름답고 이렇게 바람 불어서 이렇게 있는 이런 자연의 모습을 이렇게 베란다에서 보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이런 날만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라늄 키우기에. 자, 그럼 뿌리파리 얘기를 제가 말로 풀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제라늄들을 한 번씩 보여드리면서 일어나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저희 베란다 전경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다시 앉아서 뿌리파리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분이 뿌리파리가 아마 골치가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분이 저의 영상에 댓글로 뿌리파리 물어보신 거 보면 당연히 제라늄 키우면서 저는 뿌리파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제가 지금 베란다에서도 키우고 거실에서도 키우죠. 이 베란다에는 지금 이렇게 저는 24시간 문을 다 열어 놓습니다. 저희가 층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문을 제가 2층에 살 때는 2층에 살았을 때 있었습니다. 2층에 살 때는 정말 문을 계속 닫아줘야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였습니다. 식물을 키울 때 환기가 중요하고 식물은 자연바람을 맞으면서 키워야 건강하게 큰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그럴 때 기분이 굉장히 상쾌하고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2층에 살 때는 어디 나갈 때도 문을 닫아야 되고 밤에도 문을 닫아야 되고 막 그래서 굉장히 제가 불편한 마음으로 식물을 키우다가 이제 저는 12층에 살다 보니까 문은 항상 24시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환기는 저절로 되고요. 거실 문도 다 양쪽으로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밤에 잘 때도 거실 문 열어놓고 잡니다. 약간 쌀쌀하긴 하지만 안에 거실에 제라늄도 있곤 하기 때문에 환기가 잘 돼서 그런지 요즘에 베란다에는 뿌리파리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베란다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하나 잘못 거실에서 나와서 한두 마리 날아다니는 건 있을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거실에는 베란다에는 지금 뿌리파리도 없는 완전 청정지역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식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진딧물 이런 것 벌레 없고요. 제가 베란다에서 키우는 아이들은 지금 현재 맹물만 주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무 스트레스 없이 지금 아이들이 뿌리파리 없이 잘 크고 있는데요. 문제는 저도 거실에서 키우는 아이들 그래서 뿌리파리가 보입니다. 뿌리파리 때문에 제가 뿌리파리
영상에서 계속 다 말하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말하자면, 예전 영상에서 제가 한번 우분을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분을 사용해서 제가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여드렸을 때 잎이 짱짱하면서 참 잘 크더라고요. 우분 했던 아이가. 그래서 우분을 저는 이제 뿌리파리가 나온다고 해도 좀 우분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하고 사용을 했는데요. 확실히 뿌리파리 그때 한두 마리, 그때는 이제 문 닫아놓고 있는 이런 시기에는 베란다에서도 뿌리파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마리 보였다면 한 3-4마리 보일 정도로 우분 사용하고 나서 뿌리파리가 더 증가하는 거는 확실했던 것 같고요. 제가 그 후에는 또 우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잎은 짱짱하게 잘 나왔는데 그 아이가 꽃을 피워주질 않더라고요. 근데 제라늄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꽃을 보기 위한 식물이기 때문에 꽃을 피워주지 않는 제라늄은 정말 골치덩입니다. 그 아이도 잎만 보면서 키울 수는 없죠, 제라늄을. 그래서 제가 이제 꽃이 잘 피워준다면은 제가 뿌리파리를 감수하더라도, 농약을 쓰더라도, 그때 그 얘기 했습니다. 농약을 사용하더라도 제가 우분을 사용하겠습니다 했는데 꽃이 피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분은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떡잎 따주는 얘기 할 때 거실에서 키우는 아이들이 떡잎이 지금 다 많이 생기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거실에서 식물등에서 지금 들어가서 계속 그 아래에서 컸던 아이들은 꽃을 정말 많이 피워줬습니다. 식물등이 꽃 피워주는 데는 영양제보다도 저는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양제 있으면 좋지만 분갈이를 1년에 2번 해주는 한 식물등 그 빛이 좋으면 꽃은 잘 핀다고 생각합니다. 제라늄은. 그래서 그런지 정말 식물등 안에, 그리고 따뜻했죠. 그때 좀 쌀쌀할 때 제가 이제 거실로 들여가서 아이들을 이제 키웠을 때 꽃이 정말 많이 피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에너지를 많이 썼죠. 그래서 떡잎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얘네들은 거실에 있던 아이들이긴 한데 얘네들보다 이제 꽃을 더 많이 얘네 지금 한창 피워주지만 걔네들은 지금 꽃이 조금 이제 줄어든 아이들 중에 한창 이제 잘 나가던 아이들이겠죠. 그 아이들이 꽃을 많이 피워줄 때 아마 영양 손실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노란 떡잎이 5월달 들어서면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화분을 10개 중에 5개는 우분을 좀 넣고 복토를 해주었고요. 5개는 그냥 흙으로만 복토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해보았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더 잎을 잘 내주면서 다시 회복을 할지 이제 보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실에는 환기도 좀 아무래도 부족하죠. 제가 환기팬을 양쪽에 달아놓고 한다고 해도 이렇게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런 바람하고는 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뿌리파리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토양 키퍼라는 거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게 뿌리파리를 엄청 잘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거를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거실에서. 그래서 거실에서 있는 아이들은 5월달은 제가 그 토양 키퍼를 물에다가 이제 연하게 희석을 해서 물 줄 때마다 이제 줬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분업을 할 때 주는 그 흙에다 섞어주는 것이 계피가루하고, 잠시만요. 이거는 충가드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또 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사용하시고 반을 저한테 덜어서 이렇게 주셨는데요. 이 충가드라는 아이를 제가 이제 분업할 때 흙에다 섞어서 계피가루랑 넣어서 그렇게 분업을 해주고요. 그래도 뿌리파리 나오고요. 뿌리파리를 정말 완벽하게 잡으려면 혹시 농약 같은 거를 쓰면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농약을 써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다육이 키웠을 때 갖고 있었던 코니도라는 그 살충제가 있어서 제가 한번 썼다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우분 사용하고 나서 저기 할 때 제가 한번 코니도를 써보겠습니다. 코니도를 딱 한 번을 제가 희석을 해서 줬는데요. 코니도를 주고 나서는 제가 베란다에 베란다에 제가 수시로 그때 나왔죠. 베란다에 그 제라늄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베란다에 나오기가 꺼려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농약을 썼다는 생각에. 그때는 이렇게 문을 다 열어놓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공기 중에 나쁜 그 농약의 물질이 아무래도 그리고 또 봄이가 산책을 못 가는 한겨울이나 막 비 오는 날은 베란다에서 제가 이렇게 냄새도 맡게 해주고 하는데 봄이도 나오는 게 좀 그렇고 저도 베란다에 나오는 게 좀 깨름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뿌리파리를 다 완전히 잡아준다 해도 농약은 아니다, 집안에서. 더군다나 저희 봄이도 있고, 그래서 딱 한 번 써보고 제가 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또 얘기 드렸던 게 그 목초액을 제가 예전에 야생화나 뭐 초화류나 이런 식물들을 제가 많이 키웠었죠. 근데 그런 애들은 진딧물이나 뭐 꽉지벌레나 이런 게 생기면은 바로 타격을 받습니다, 식물들이. 그래서 정말 완전히 그 애들은 방충을 해야 되니까 약을 쓰든지 뭐 하다못해 제가 작년 영상에서는 그 에프킬라 수성 그걸로 진딧물을 잡은 적도 있고요. 아니면 물로 씻어주든지 뭐 항상 목초액을 좀 잘 뿌려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제가 했다고 영상도 찍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그 초화류들이 제가 이제 많이 없고 제라늄만 키우다 보니까 그 진딧물이나 이런 거에서는 제가 해방이 됐는데 이제 뿌리파리죠, 제라늄은.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뿌리파리는 이파리에 붙어서 잎을 갉아먹는다든지 뭐 해충을 이파리에 그 알을 까놓는다든지 뭐 이런 그 눈에 띄는 그런 그 해를 주지는 않더라고요. 뿌리파리가 날아다녀서 기분은 안 좋지만 그 아이들이 직접 해를 주지는 않는다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벌레는 많이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무방비로 아이들을 날아다니는 거 그냥 두지는 않지만 완전히 퇴치하려고 제가 농약이나 이런 거를 쓸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냥 뿌리파리가 해를 끼친다는 거는 아마 흙에서 그 알을 까놨을 때 뿌리를 갉아먹으면서 뭐 해를 끼치는 게 뿌리파리, 그래서 뿌리파리인가 봐요, 이름이. 그래서 뭐 제라늄을 무너뜨린다, 뿌리를 갉아먹으니까 제라늄이 이제 죽겠죠. 그런 게 있다고, 그런 해를 끼친다고 하는데, 제가 제라늄 키운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딱히 뿌리파리 때문에 제라늄이 확 죽고 이런 것도 제가 못 느꼈고요. 뿌리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이 싫을 뿐이지 특별히 뭐 크게 해를 끼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직은,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토양, 아까 말씀드렸던 토양 키퍼를 물에다가 이제 10개 희석을 해서 이제 계속 주다가, 줄 때는 잠깐은 효과가 있는데 약간 개체수가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다시 또, 걔도 완전 뭐 제가 진하게 계속 주는 게 아니고 연하게 해서 조금씩 계속 주다 보니까 약간 개체수를 그냥 더 늘어나지 않게 하는 정도?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크게 그랬던 것 같고요. 이제 그래도 그거 있는 거는 이제 다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목초액,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은 맹물을 줍니다. 그런데 거실에 있는 아이들은 목초액, 항상 목초액을 희석을 해서 그냥 항상 물 줄 때마다, 맹물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초액을 주고 있는데요. 목초액은 제가 예전부터 썼던 거기 때문에 제가 거부감도 없고요. 요즘 나온 목초액은 냄새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목초액을 쓰는데 제가 그런 걸 느꼈습니다. 목초액이 왜 약간 뿌리파리를 좀 완전히 박멸을 못 시키더라도 10마리 중에 한 3마리 정도는 좀 덜 나오게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 게, 목초액 희석한 물을 제라늄에 뿌려줄 때 이렇게 이제 물을 줄 때 이파리에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몇 번 있었죠. 근데 그게 물이 싹 마르지가 않고 약간 코팅된 듯한 그 목초액 물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라늄 잎에 목초액을 떨어뜨리면, 목초액 희석한 물을 떨어뜨리면 이제는 휴지로 이렇게 흡수를 시켜서 닦아냅니다. 왜냐하면 약간 코팅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살짝. 그래서 또 이제 제라늄 잎은 숨을 쉬어야 되니까 제가 이제 휴지로 이렇게 꾹꾹 눌러서 닦아준 적도 있는데요.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떨어지면. 그런데 그게 약간 코팅되는 게 혹시 그걸로 물을 제가 저면 관수를 하거나 이제 두상 관수를 하거나 번갈아 합니다. 그때 항상 한 가지만 하진 않죠. 그럴 때 만약에 그 뿌리파리 애벌레가 흙 속에 있다면 혹시 얘가 코팅을 시켜서 숨을 못 쉬게 하진 않을까?
다 10마리 중에 10마리는 다 아니지만 그 중에 강한 놈은 살아남겠죠. 그렇지 않을까 하는 그 막연한 기대감으로 제가 거실에 있는 제라늄들은 지금 현재 목초액을 희석한 물을 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아시는 분 계시죠? 요거 이렇게 딱지 떼어서 양면 테이프로 붙여 있는데요. 요거도 씁니다. 요게 붙더라고요, 아이들이. 요거 이렇게 뿌리파리가 여기 붙을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요거 제가 탁자나 이런데 양쪽으로 하나씩 이렇게 붙여 놓으면 며칠 지나서 보면 두세 마리씩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파리에 대한 저의 생각은, 완전히 박멸하려면 농약을 쓰면 박멸이 될 수 있을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저는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저의 생각은 그냥 할 수 있는 방법, 본인이 허락하는 여건 내에서 이게 괜찮은 것 같다 하고 생각하는 그런 거를 그냥 쓰면서 이렇게 끈끈이, 이거 끈끈이죠, 이런 것도 좀 쓰고 이렇게 해서 개체수가 확 늘어나지 않게 조절할 수 있게 어느 정도 뭐 이제 토양 키퍼 같은 것도 또 이제 저는 다 떨어졌으니까 또 혹시 그걸 또 하나 구입을 해서 희석을 해서 주든지, 뭐 또 다른 게 더 좋은 게 있으면 또 검색을 해보고 해서 쓰든지, 그렇게 뿌리파리하고 같이 제라늄을 키우는 한 뿌리파리와 같이 아마도 가드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벌레 되게 싫어하지만 완벽하게 잡는 거는 사실 좀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고요. 계속 식물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죽이려면 그만큼 강한 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강하게 약을 쓰면서까지 저희 사람도 살고 애완견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특별히 눈에 보이는 해를 끼치는 거는 제가 뭐 진딧물이나 이런 거는 완전히 박멸을 해야겠지만, 뿌리파리는 그저 아주 소량 날아다니는 거는 아유 그래 제라늄 키우면서 어쩔 수 없다 하는 심정으로 마음 편하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아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안이 크게 살충제, 아주 강한 살충제 외에는 크게 없을 것 같아서 저의 생각은 그렇고요. 저의 거실에는 뿌리파리가 몇 마리 살고 있다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요. 안전하게 박멸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웬일인지 베란다에는 없다는 게 지금 참, 베란다에는 지금 뿌리파리 없습니다. 정말 거의 없고요. 정말 아주 제 맘에 쏙 드는 베란다의 환경입니다. 요즘 6월달 중순 7월달 되면 또 이것도 엄청 또 다른 환경이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너무너무 만족한 그런 베란다에 가든 그 제라늄을 키울 수 있는 그 문을 다 열어놓고 이렇게 요런 상황이 크게 식물 등을 쓰지 않아도 꽃들도 잘 피워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참 만족한 그런 베란다 저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뿌리파리에 대한 저의 그냥 얘기를 앉아서 이렇게 풀어보았는데 굉장히 지루한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분에게 답이 되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분들은 뿌리파리 어떻게 방제하는지 댓글에 알려주실 분 좋은 거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시작하는 한 주 월요일 행복한 시간들로 채워가시기를 바라고요.